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AI 관련주를 좀 여쭤볼게요. 이게 요즘 AI 관련주가 좀 쉬어간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또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 발표하고 또 중동에 대한 기대감 또 주가 다시 올라가고 시총 1위 탈환하면서 국내 AI 관련주들도 또 다시 또 힘을 내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민간 중심 100조 원 투자하겠다라는 것도 대통령의 공약에 있었죠. 이거 진짜 수혜주는 좀 어떻게 구분 지어봐야 될까요? 진짜 수혜주가 또 있을까요, 국내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AI라고 흔히 얘기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100조 원 투자는 이게 하드웨어 투자 중심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저는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전 국민한테 이제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용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AI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싶어하는 회사가 지금 있나? 라는 약간 의문은 갖고는 있어요. 몇 군데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 출연하셨던 모 대표님의 모 기업 중소기업은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지금 있죠. 완전 주가가 날아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픈 AI랑 뭐 협업을 통해서 뭐 그 부분을 해소할 계획이지 뭐 자체적으로 뭘 할 생각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이제 뭐 광고 플랫폼을 AI로 해서 조금 효율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지 뭐 LLM 모델을 엄청나게 뭐 활성화시켜서 이제 AI를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첫 번째 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좀 키우겠다라는 쪽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전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풍력 단지 등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리고 뭐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개별 주체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의지 내지는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명확해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럼 이제 참여한 기업들이 정말 수혜를 볼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회사는 그냥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남 쪽에 기반을 둔 건설 회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산 회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든지 뭐 전력기기 회사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는 이제 인프라를 계속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인프라 기업들이 오히려 그냥 좀 심플하게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 뒷단의 수혜나 그 뒷단의 참여 업체들은 조금 얼마만큼 의지가 있을지 얼마만큼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AI 투자로 인해서 어떤 기업이 AI 서비스로 돈을 잘 벌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 앞단에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 호남 인프라 쪽에 쪽에서 뭐 풍력 단지를 어마어마하게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력을 만약에 이제 뽑아내겠다라고 하면. 전력 이야기 해주셔서 말인데 그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주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스타 주식이었고 근데 좀 많이 쉬어갔었죠. 해서 지난 4월 출연하셨을 때 저희가 허준 선생님한테 그 맥집 봐달라고 하셨죠. 그때 변압기 관련주가 조금 이제 알아두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뒤로 또 많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완전 바닥이었어요.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졌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액션은 뭐냐면은 그냥 제일 많이 빠진 걸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변압기 그 대표적인 게 관련주고. 변압기였고 조선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도 그때 이제 조선이랑 변압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샀었고요. 그래서 반등할 때도 저희가 반등폭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빠져서 할 수 있는 액션은 결국에는 많이 빠진 거를 더 사는 게 가장 좋은 액션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뭐 체험을 하게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여전히 주도주에 있는
섹터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향후의 업황이나 이익에 대한 추정이 꺾였다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하더라도 파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낙폭이 컸다고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지만 뭐 화장품 유통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서 뭐 짧은 기간 동안에 반등폭이 좀 크게 나왔던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용어로 줍줍하셨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향후 전망이 좀 덜 확실해 보이는 것들 좀 팔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좀 더 확실해 보이는 것들에 좀 집중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그 격월 이건규 4월호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그때로 돌아가서 기회는 항상 또 네. 오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네네.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네. 근데 지금 또 이게 기회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좋은 불장에서 네, 잠들어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좀 깨워 주십시오. 네, 제약바이오 쪽이 네, 물론 이제 트럼프 뭐 약가 인하라든지 관세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매를 든 게 있기는 한데 네. 이 급등장에서 지금 바이오가 완전 소외됐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는 이제 업종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개별 종목으로 철저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개별 종목별로 저는 따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빠졌으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을 사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좀 오산이고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제약 업종이 많이 빠지면서 개별 종목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 같이 빠졌다고 하면은 저는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셀트리온을 보면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시밀러도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네. 펴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마진이 좀 낮아지는 걸 보면은 이제 가격이나 압박이 바이오 시밀러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웠던 부분,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이제 몇 개 업체들이 좀 과하게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조정받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저는 특정 이제 바이오 뭐 제약 회사를 좀 지금은 사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향후 전망이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주가는 뭐 그거와 관계없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빠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사는 거죠. 뭔지 혹시 살짝 여기 종이에만 적어주시면 안 됩니까? 저만 보게. 여기 살짝. 이거는 뭐, 이제 네. 그 자산운용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냥 컴플라이언스 뭐 문제가 안과 있습니다. 관련된 회사예요. 안과? 네. 그래요? 힌트까지만. 네. 올해 초부터 또 이건규 대표님이 대북 관련주, 요거 네. 이제 대선 이야기 할 때 잠깐 이제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그것도 네. 그냥 테마주가 아니라 네. 뭐였더라? 뭐 관광 뭐 이런 네. 기대감이 있는 거였죠. 네. 흐름 좋더라고요. 네. 지금도 혹시 유효한가요? 물론 지금 뭐 대통령도 신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북한과의 이야기는 아직 거의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봤던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좀 사그라들었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북한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아직 뭐 잠재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뭐 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북한과 관련된 카드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체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실제로 실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북한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을 빼놓고 보더라도 빼놓고 보더라도 그냥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북한에 관련된 기대감이 붙어주면 좋고 그게 아니어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런 생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네.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이슈가 또 언제 어떻게 펼쳐지는지 요거는 알 수 없는 영역. 네.
그런데 기존에도 실적은 잘 나던 기업. 그래서 네.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는 네. 그런 상황. 네. 이렇게 또 이제 기대되는 포인트고. 아까 그 4월에 장 많이 빠졌을 때 변압기뿐만 아니라 조선주도 많이 사셨다고 네. 줍줍하셨다고 했는데 네. 물론 이제 조선주가 뭐 다른 반도체라든지 막 이렇게 올라갈 때 하루 이틀 쉬어가는 흐름들은 그쵸. 있어요. 네, 그렇죠. 원체 이제 많이 네, 올랐기 그쵸.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 꺾인 거냐? 추세 네. 이탈은 아직은 아니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보다 이제 비중은 조금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살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한참 조선주가 좋을 때는 조선주 말고 살 게 사실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거 4월까지는 출연하셨을 때 네. 지금 당장 조선주 팔아서 살 게 보이지 않는다라 하셨었는데 네.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지주회사를 비롯해서 뭐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저 PBR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살 것들이 꽤 많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사고 싶은 종목들이 꽤 많은 상태예요. 그리고 신규 종목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뭔가 막 비싸게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사고 싶은 것들이 현재도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주식 비중을 줄이는 시점은 그러니까 지수가 꺾일 것 같아서 장이 안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력적인 종목이 없어서 이거 이상은 이제 팔아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주식 비중이 줄어드는 건데 살 게 안 보일 때, 살 살 게 게 없을 안 보일 때.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초반에 이제 버블이니 뭐 이런 거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지수가 2,850까지 빠르게 올랐어도 그래도 여전히 추가적으로 예. 살 게 보인다. 네. 매력적인 게 많이 보인다. 네, 여전히 약간 뭐 지금은 밸류 장세라기보다는 좀 모멘텀 장세에 가까운 것 같고 근데 그 모멘텀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느껴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하. 근데 기존의 가장 강력한 주도주는 조금은 비중을 덜어내고 그 돈으로 뭐 다른 걸. 이제 뭐 적극적으로 더 늘릴 필요는 없죠. 그냥 이제 뭐 이제 조금 뭐 이제 딴 거 살 게 있으니 요거라도 조금 덜어서 요거 사볼까? 차익 실현해서.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을 현재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장시간 올라왔던 방산 같은 경우에도 그럼 네. 비슷할까요? 비슷한 느낌이죠, 사실. 네. 근데 이제 2년, 3년치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수주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뭐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미국 군함이라든지 아니면 LNG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온 게 현실적으로 지금 나온 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만 있었던 뿐이지. 근데 이제 실제로 나와준다고 하면은 뭐 추가적인 뭐 모멘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여전히 갖고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다 팔 것도 아니고 네. 다만 다른 주식을 사기 네, 위해서 너무 일정 이게 부분 사고 싶은 게 또 생기면 뭐 뭐 약간 좀 허물어서 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난번에 살짝 엔진 네, 쪽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엔진도 뭐죠? 엔진은 강점이 될 수 있는 거는 국내 조선 회사에만 납품한 게 아니라 이제 중국 조선 회사에도 납품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레버리지가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어차피 이제 조선 기자재는 조선주랑 흐름을 또 같이 가니까 네, 이것도 뭐 비중으로 봤을 때 그냥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네, 같이 저는 그냥 조선주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오늘 선크림 바르셨나요, 대표님? 선크림을 저는 평상시에 바르진 않아요. 골프장 가실 때는 골프장에 갈 때만 바르죠. 네. 아니, 지난번에도 이제 화장품주 이야기 네. 하시면서 선크림 관련 네. 부분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네. 선크림은 안 바르시는군요. 제가 원래는 네.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르거든요. 예. 그나마 바르는 게 이제 선크림인 거죠. 그나마 네. 가끔 생각날 때. 생각날 때는 아니고 필요할 때. 요즘의 화장품은 어떨까요? 사실 화장품도 참 장기간 랠리였고 네. OEM, ODM 같은 경우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네. 근래 한 3개월 네. 또 무섭게 올랐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업체별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좋았던 경우였고 이제 하반기 되면서 안 좋아지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업체별로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은 되게 좋은데 뭐 안 좋은 회사들은 조금 그게 좀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 줄게 되면은 그러니까 상위 업체들 잘하는 업체들한테 좀 일감이 좀 더 몰려드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발주업체들한테는 이제 관리 비용도 좀 적게 들고 효율성이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위 업체들한테 좀 몰려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미국하고 일본 중심에서 지금은 중동하고 유럽 쪽에 수요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업체들은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고 아까 뭐 선크림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선크림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네.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가장 사재기가 발생했던 10개 품목 중에 하나가 선크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 지금 실적이 되게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미래 수요를 좀 땡겨간 그래서 이제 올해 좀 그런 부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이제 선수요가 발생을 해서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비중을 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보다 화장품 섹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좋은 업체들은 지금 아까 뭐 올해 4월 달에 화장품 많이 이제 늘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좀 줄이고 있는 상태인 부분이 있는 게 바닥 대비했을 때 반등을 지금 되게 꽤 많이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비중을 좀 오히려 좀 줄이고 갈 만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매력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줄이고 이제 딴 것들을 좀 늘리고 그런 상황들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네. 2개월마다 어떤 네. 좀 흐름의 변화를 또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 또 혹시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 제가 질문하지 못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조금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게 호텔이에요. 호텔이요? 네. 면세점 엮으세요? 면세점하고는 관계없이 순수 그냥 순수 호텔이? 호텔. 네. 오. 그래서 호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호텔 사업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아시게 될 거. 그러니까 외국인의 관광 네, 수요로 외국 인해서 관광객들의 숫자가 이제 빠르게 증가하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뭐 심지어 뭐 용인에 있는 레지던스가 지금 다 차고 지금 빈방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지금 빈방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꽉꽉 차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가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오. 예, 그래서 숙박요금이 15에서 20%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 이제 그 점유율도 그러니까 이제 공실이 없이 이제 이제 공실 없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이제 가동률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객실 점유율이. 이제 객실 점유율 올라가고 거기다가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 이제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가 시행될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추가적인 이제 업사이드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텔들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고 하반기 때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하, 현재도 좋지만 네.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더 수 좋아질 것 있다. 같다. 근데 과거 이제 호텔 하면은 가장 상징적인 몇 개의 종목들이 있었는데 네. 요즘엔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사실 뭐 대기업 계열 회사 중에서 좀 분할 상장된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도 저는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공시를 좀 없애야 되다 보니 조금 좀 덤핑으로 좀 싸게 팔았던 게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다 없애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객실 그냥 노느니 네. 싸게라도 그래서 팔자 이제 했던 거. 단체 여행객들한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특정 이제 여행 업체한테 좀 싸게 좀 밀어내겠다. 좀 덤핑했던 네.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이건도 또 저희가 새롭게 네, 들은 거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이 1시간이 훅 가버렸네요. 네,
격월 이건규 시간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딱 2달 만에 저희가 네. 함께했고요. 지난번에 참 4월호 끝내면서 마무리했던 게 6월호 되면은 이 새로운 대통령이 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네. 정책적인 것도 오늘 우리가 또 이야기를 많이 했고 네. 8월 그러면 초쯤에 뵈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뭔가 또 큰 변화가 많이 뭐 뭔가 관세 정책하고 이제 관세. 뭐 IT의 변화 정도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이 실제로 되고 좀 밸류업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6월 현재 여전히 기대감으로 있는 게 네. 그때는 얼마나 또 실현이 됐을 거며 네. 불확실성이 또 얼마나 제거돼 있을지 네. 또 그때 가서 또 그 시점의 질문을 또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르네상스 자산운용 대표님이라기보다 이제 주식계 허준 선생님 이건기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